종말의 아이들이라는 작품은 사실 제가 기획했고요. 왜냐면 제가 마무리, 종말, 뭐 끝장, 뭐 끝판왕 이런 거 되게 하거든요. 추리 소설의 또 끝이 죽음이라 시작과 끝이. 그래서 이 종말에 관한 얘기를 썼을 때 비웃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았거든요. 예, 제안을 했을 때 상대방이 웃으면 사실 끝나는 거라서 웃을 것 같지 않고 진지하게 받을 것 같은 두 분을 섭외를 했는데 다행히 이제 작품들 굉장히 좋게 잘 나왔고요. 작품을 어떻게 작가가 쓰게 됐는지가 되게 궁금하잖아요. 저희 우리 찐팬들이 가장 많이 오신 최영희 작가님부터 하시고 근황도 잠깐 얘기해 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작가 최영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아까 사서 선생님께서 소개를 간단하게 해주셨는데요. 또 제 육성으로 소개를 하자면 저는 용 꿈꾸는 도서관 상주 작가는 아니지만 깔끔하게 일찍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여러분들을. 네, 그랬고 그래서 한 분 한 분 반가운 얼굴도 있었고 낯선 분들도 계셨는데 다 책을 좋아하는 분들인 것 같아서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고 저는 이번 종말의 아이들에서 불을 지피는 악마들이라는 작품으로 참여했습니다. 처음에 이 작품 제의를 받았을 때 자꾸 주변에서 사람들이 오해를 하셔서 정명섭 작가 크루냐 이래서 같이 안 하고 싶었는데 이 종말이라는 이 소재가 제가 세상이 망하는 이야기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식사 자리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저는 세상을 망하게 할 101가지 소재를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의를 받고 뭘로 망하게 할까 아주 즐거운 고민을 하면서 시작된 작품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어린이 청소년 종말 문학을 계속 쓸 것이고요. 그러면 작품 소개와 근황 토크 이제 정건우 작가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소설 쓰는 정건우입니다. 저는 관악구하고는 별다른 인연이 없고 인천에 살지만 일찍 온 정건우 작가입니다. 네. 저는 여러 장르 소설을 많이 쓰고 있고요.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정명섭 크루가 맞는 것 같아요. 아마 정명석 작가님도 인정하실 텐데 뭔가 제의를 했을 때 거의 한 0.1초 만에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텐데 제가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특별히 이번에는 종말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뭔가를 해보자고 해서 진짜 고민을 1초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 역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이야기를 아주 좋아하는데 종말은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동화를 써보자고 했을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보다는 정말 해보면 재밌겠다. 아이들 용으로 쓰는데 종말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써보면 굉장히 재밌겠다라는 생각으로 지구에서의 마지막 밤이라는 작품을 썼습니다. 이 작품은 다른 두 작가님들은 종말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그리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종말, 그야말로 모든 게 끝나는 종말이 닥쳐오기 하루 전의 이야기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남매가 초코파이를 찾아 떠나는 여정을 그리고 있는 소설인데요. 종말이라는 아주 거대하고 또 심오한 주제를 가장 내면적이고 개인적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 끝에 쓰게 된 작품입니다. 네. 읽어보신 분들 감사하고요. 혹시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재밌게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종말이란 작품은 사실 엔솔로지를 제가 많이 기획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그렇게 기획하냐라고 하는데 오늘 강연 때도 그랬듯이 약간 망상이거든요. 동화를 종말을 주제로 하겠다 그러면 딴 사람이 얘기했으면 미쳤다는 소리 듣기 딱 좋거든요. 근데 이제 저는 워낙 그런 쪽으로 많이 했기 때문에 다행히 이제 출판사 근데 되게 특이한 게 출판사 이름은 또 소원나무예요. 네, 종말이랑 진짜 어울리지가 않은데 그 출판사에서 다행히 제안을 좀 받아들여 주셔갖고
그 종말이라든지 뭐 아포칼립스들을 다루는 작품이나 엔솔로지 자체는 굉장히 많았는데 이걸 동화까지 내리는 동심파괴한 작품 우리 작품밖에는 없기 때문에 제가 쓴 작품은 정크봇이라고 저는 이제 약간 그 스팀펑크 쪽에 좀 관심이 많거든요. 그래서 지구가 멸망하고 나서 사람들이 이제 살아남기에 발버둥치는 과정들 그리고 필리핀 영화 중에 그런 게 있었어요. 외계인이 쳐들어오고 지구 문명이 부서졌는데 생존자들이 이제 오토바이 부품, 뭐 농기계 부품 이런 걸로 이제 전투용 로봇을 만든다라는 CG는 정말 개판이었는데 내용은 좀 인상적이었어. 한번 그걸 토대로 뭘 써보고 싶었는데 이런 작품을 좀 준비하게 됐었습니다. 종말하면 무슨 생각이 나세요? 라는 거였고 이건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92년도에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가 있었거든요. 대부분 태어나기 전일 텐데 그때 보면 막내딸 이름이 종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종말 엔솔로지하고 이 질문 보는 순간 그 막내딸 종말이 곽진영 씨거든요. 아직도 그 이미지에서 못 벗어나셔갖고 왜 피하는 건데 근데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정건우 작가는 종말하면 무슨 생각이 나나요? 사과나무. 이런 대답 좀 준비해서 오셔야죠. 네. 자, 근데 어디서 종말이를. 자, 그러면 그런 거 말고 진짜로 내일 그냥 모든 게 끝 이러면 내일 모든 게 끝이라고 한다면 저는 아무래도 잠을 잘 것 같아요. 네. 제 삶의 화두가 잠이거든요. 늘 저는 잠이 부족한 사람이고 수면의 질이 좋지 못한 사람인데 만약에 내일 저는 이게 잠을 자는 것 자체가 좀 죄책감을 가지고 있거든요. 내가 이 시간에 이렇게 자도 되느냐? 실은 저 지금은 이제 원래 제 그 스케줄대로라면 지금 한참 이제 자기 전이에요. 저는 늦어도 9시에는 자서 새벽에 한 3시쯤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을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만약에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계속해서 자고 싶어요. 최영희 작가님은 저는 종말이라는 말 자체를 그야말로 평등이 실현되는 순간, 너도 끝, 나도 끝. 네. 우리 다 같이 사라지는 순간에서 뭔가 그런 상상을 원래 즐겨 했었고, 아까 정명섭 작가님께서 우리 어린이 청소년 문학의 종말 이야기가 흔치 않다고 하셨는데, 정명섭 작가님이 제 작품에 엄청 무관심하다는 걸 느꼈어요. 저는 종말을 다룬 작품을 꽤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저는 세상을 어떻게 망하게 할까를 항상 궁리하기 때문에 칙으로도 망하게 해봤고 인간만 골라 풀로도 망하게 해봤고 외계인 침공으로도 망하게 해봤고 종말을 항상 가까이 두고 고민을 하고 있는 작가였고 내일 종말이 온다면 이거는 제가 제 청소년 소설 최후의 임살미라는 작품에서 실제 썼던 구절인데 정건우 선생님이 사과나무 이야기를 하셔서 거기 사과나무 이야기가 나와요. 거기 이제 내일 지구가 망한다면 엄만 뭐 할 거예요? 라고 차혜린이라는 친구가 엄마에게 묻거든요. 그 엄마의 대사를 제가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일 없는 놈들은 사과나무를 심는다고들 하지만 나는 우리 딸 혜린이랑 일산 횟집 가서 대게 쪄먹을 거야. 천만 다행으로 저 사과나무 얘기를 안 해갖고 저는 내일 종말이 찾아오게 되면 저 밀린 계약서부터 이제 미안하다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내일까지 못 써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내일까지 쓰실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요즘 지금 소문이 돌아서 지금 지하에 글 쓰는 요정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네. 정명섭 작가님은 내일 종말이 온다고 해도 계속 글 쓰실 분이에요. 네.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문자나 이런 거 보내겠죠. 명섭이 형 이제 지금까지 너무 고마웠고 지금 근데 뭐 하고 계시냐고 가족들하고 시간 보내고 계시냐고 하면 지금 마감 중이야 라고 하실 분이 정명섭 작가님이세요. 네. 아니면 어딘가에서 강연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네. 내일 마지막을 맞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네. 왜 이렇게 연락이 안 돼요? 나 지금 인천 남동구에서 강연하고 있었어. 아마 그러실 분이에요. 네.
터널 관악 터널에 그죠? 있겠죠. 이제 네. 오면서 터널 앤솔로지를 구상 했습니다. 다 두 분이랑 같이 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여러분들 직접 찾아와 주시는 요즘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오기가 좀 쉽지가 않잖아요. 저녁 시간대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항상 제가 두 분한테 늘 강요하는 게 있어요. 오면은 현장 오실 분 물론 출판사에서 선물을 준비하고 있긴 하지만 그거 말고 저희가 개인적으로 준비한 선물들을 하나씩 가져와서 이제 이거는 본인이 가져왔으니까 본인이 원하는 사람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각자 선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 제게 제일 좀 약할 것 같으니까 미리 말씀드릴게요. 제 거 뭐냐면 마스크랑 당분 우리 살아야 되잖아요. 네, 좀 마스크 거리 제가 지금 쓰고 있는 거라서 요거 하나 더 샘플을 가져왔습니다. 요거에 돈 내고 사기는 좀 아깝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없으면 되게 불편하고 팔꿈치에 끼고 다녀야 되는데 이거 잘 끊어지더라고요 요즘은요. 그래서 이걸 하나 선물로 준비했습니다. 정건우 작가는 뭐 이렇게 우옷 가져왔나요? 아닙니다. 저 지금 제가 이 선물을 꺼내면 제 또? 소설을 읽어보신 분은 진짜 너무나도 감동을 하실 만한 그런 아이템이에요. 이게 뭔가 하면요. 제가 진짜 어렵게 구했어요. 제가 소설을 보시면 초코파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냥 초코파이가 아닌 거죠. 찰떡 초코파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 초코파이 하면 오리온 초코파이를 떠올리시겠죠? 하지만 그 종말을 앞두고 있었을 때는 오리온 초코파이는 이미 다 없어졌어요. 그치. 롯데 초코파이만 남았다 이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이 3남매가 구할 수 있었던 건 롯데 초코파이밖에 없었다. 그래서 뒤에. 이게 그래서 저보고 약간 제 옆으로 왔구나. 네. 한 박스. 그래서 제가 롯데 초코파이 한 박스를 구했습니다. 이거 진짜 감동이다. 너무 힘들게 그리고 딱 그 아이들이 썼을 법한 비닐봉지까지 그쵸. 이 같이 에디션이거든요. 요거를 같이 조합을 하느라고 제가 진짜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거를 받아가시는 분은 지구에서의 마지막 밤을 그대로 그냥 체험을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거 근데 롯데 초코파이면 약간 본인의 고향이 부산을 조금 염두에 둔 거 아닌가요? 네, 아닙니까? 네. 최영희 작가님 어떤 선물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어젯밤에 갑자기 정 작가님이 사전 협의 없이 선물을 하나씩 가져와라 라고 하셔서 제가 또 이 오빠들 밑에 자라서 경쟁심이 되게 강하거든요. 내가 이분들보다 책은 많이 못 팔지만 선물로는 이겨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정명섭 작가님 크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약간 제 경쟁 상태는 정건우 작가님이셨는데 아까 허둥지둥 슈퍼로 가시는 뒷모습을 보면서 너무 허접할 것 같아서 이겼다. 네. 그래서 이제 제 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불을 지피는 악마들이란 단편은 변종 메뚜기로 세상이 망한 세계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메뚜기 피규어를 가져왔는데 그냥 피규어가 아니에요. 피규어 중에서 파포 피규어라고 근본, 피규어계의 근본. 크기는 작지만 디테일이 살아있는 피규어고 그리고 저는 작가님들이 되게 대단한 거 준비할 줄 알고 여러 개 준비했거든요. 지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또 제 작품 보면 중요한 화소로 등장하는 게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 굴뚝 청소부예요. 그래서 그 윌리엄 블레이크가 직접 쓰고 그린 사파로 만든 엽서예요. 제가 직접 제작했습니다. 이거 아이디어스에 주문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질 것 같으면 사인본도 하나 드리려고 가져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안 가도 제가 이길 것 같아서 이따가 제 작품을 재밌게 읽은 독자님 한 분을 골라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초코파이는 지금 어디서 제작하고 하셨다고 하는데 이 초코파이는 과당마트에서 사가지고요. 갔는데 혹시 롯데밖에 없어서 포장한 거 아니에요 지금? 은근히 눈치가 빠르네요. 추리소설가라니까. 네. 이게 심지어 이프레소 일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제가 실수를 하나 했네요. 2개가 한 묶음인데 하나만 가지고 왔어요. 그만큼 더 레어하다는 거죠. 네.
제가 제안을 하고 종말로 관련해서 제안을 하고 작품을 구상했을 때 어떤 단계로 이렇게 좀 구상이 하셨나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애초에 구상할 때부터 종말이라는 거시적인 어떤 사건을 굉장히 미시적으로 풀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리고 특히 뭐 되게 종말에 관해서 거창하게 다룬 작품들은 워낙에 많고 그리고 다른 두 작가님들께서도 워낙에 또 그런 쪽으로 잘 쓰시기 때문에 오히려 나는 반대로 어떻게 하면 좀 더 미시적인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요. 당연히 뭐 호러 어떤 분위기의 작품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저는 반대로 조금 감동적인 작품을 써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 제가 이제 사형제 장남이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이제 부모님께서 맞벌이 하고 그러시면 제가 동생들 밥도 해서 먹이고 저랑 막내가 8살 차이가 나는데 어이구야. 그 8살 차이 진짜 업어서 키우고 그 유모차 태워서 키우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때 애틋한 어떤 느낌 같은 것들을 소설에 좀 반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형이라면 그리고 또 동생이라면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라면 마지막 순간에 뭔가 거창한 걸 하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이 롯데 초코파이를 구하는 이 여정을 떠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사실 조금 예상 밖이었던 게 우리 셋 중에 제일 많이 사람을 죽일 것 같았거든요. 네, 그래서 픽업을 했는데 저는 정건우 작가가 좋은 게 뭐냐면 항상 예상을 뛰어넘는 작품, 네, 그리고 이제 그 장르에서 가장 천착하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처럼 좀 감동을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그냥 감동을 주는 작품을 해서 당사자가 굉장히 낯설어하는데 저는 정건우 작가 보고 종종 비교한 작가가 스티븐 킹이거든요. 스티븐 킹 같은 경우 진짜 사람을 밑바닥까지 떨어뜨리는 글도 쓰고, 근데 작품은 굉장히 따뜻한 작품, 쇼생크 탈출 같은 그런 작품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저는 정건우 작가를 이제 한국의 스티븐 킹이라고 부르고 멀지 않는 시간에 스티븐 킹이 미국의 정건우가 될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당사자 이렇게 웃으면 어떡하니 띄워주는데.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미국의 정건우가 될 거라고 네. 믿어 의심치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되게 영광이겠네요, 그분은. 그렇죠. 네. 네, 메인주에 사시는데. 네. 네. 사실 처음에 이 종말이란 테마를 청탁을 받고 어떤 작품을 쓸까, 어떤 소재로 접근할까 저도 고민이 많았어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는 종말 문학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생각을 해보면서 예를 들면은 제 영원한 어떤 저한테는 본향 같은 메리 셸리 작가의 최후의 인간이라는 작품이 아마 최초의 종말 문학으로 분류될 건데, 그 작품은 보면 친구들이 다 전염병이나 이런 걸로 죽고 혼자 남은 사람의 어떤 외로움에 대한 이야기인데 볼륨이 좀 있어요. 상하권으로 나뉘어져 있고. 근데 이제 그 작품은 재난에 집중하기보다 한 인간의 외로움에 집중한, 사실 약간 실존주의 문학처럼 읽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화법도 좋아서 어떤 혼자 남겨진 인간의 외로움에 대해서 써볼까도 생각을 했고, 그리고 제가 어릴 적에 진짜 추락한 달이라는 해적판 SF 소설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나중에 원 제목이 홉킨스의 숙이고 우리나라에는 일본을 거쳐온 해적판 SF라는 걸 알게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달이 지구로 뚝 떨어져 가지고 그 달의 자원을 차지하려고 이제 전쟁을 벌이는 생존자들의 전쟁 서사를 써볼까, 이 얼개도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정 작가님이 감자부라고 추천해 주신 종말문학 걸작선이란 책에서 그 작품집을 1, 2권을 다 봤거든요. 그 황금가지 책인데, 그 중에서 이제 제 마음에 가장 들었던 거는 그 SF 호러로 유명한 조지 R.R. 마틴이란 작가의 어둡고 어두운 터널들이란 작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방사능 잿더미로 핵이 터졌겠죠. 잿더미로 변해버린 우리 지구에서 선택받은 인류는 우주로 피신하고 선택받지 못한 인류는 지하 깊숙한 동굴로 피신한 상태에서 그 잿더미가 거치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서 우주로 피신했던 인간들이 지구로 와요. 어떻게
뭐 지구가 잘 있는지, 지구에 남겨진 인간들은 어떤지. 그런데 그 지하로 피신했던 인간들은 어둠 속에서 진화를 한 거예요. 지금 우리와는 좀 다른 의식 구조를 가지고, 그리고 시각은 퇴화하고, 그래서 똑같은 인간의 후손이지만 다른 환경에서 진화한 두 종족이 만나서 벌어지는 약간 비극적인 파국 같은 걸 다룬 작품인데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와, 이런 작품도 있구나. 단편의 임팩트가 대단하다 하면서 이제 종말 문학을 공부할수록 고민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저한테 할애된 지면은 딱 백매인데, 그렇게 이제 고민을 하다가 욕심껏 쓸 수 있는 지면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안에 서사를 담아야 되니까 세계관 설명을 하기에도 너무 부족한 분량이어서 이렇게 하다가 결론은 내가 어린이 청소년 작가니까 아이들의 이야기를 해보자. 그래서 살아남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하자. 뭐로부터 살아남았을까? 이제 이 방향으로 접근해 갔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종말 문학의 종말 전문가시라는 게 지금 확 티가 났던 이제 말씀이었습니다. 이렇게 진지하게 했는데 이걸 백매로 묶으라고 했으니까 얼마나 당사자 답답하시겠어요. 그리고 이제 장르를 이게 더 쓸 수는 있는데 더 쓴다고 뭐 돈을 더 받는 건 이거는 똑같이 받는 거기 때문에 그 얘기하신 작품도 다음에 기회가 되면 한번 써주셨으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그런 꿈이라든지 그런 왜냐하면 작가는 자기가 요거 쓰고 싶어 할 때가 있어요. 요거 쓰고 싶어 할 때 아니면 요걸로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라고 할 때 이제 뭐 필사임을 내는데, 자, 우리 정건우 작가는 최근에 돈을 가장 많이 벌었던 글 쓸 때는 언제였나요? 최근에 가장 많이 벌었던 거요? 네. 저 아시다시피 뒤틀린 집 네네. 네, 맞아. 영화 판권. 판권. 네. 박수 한번 주시죠. 판매해서 그게 이제 뭐 제일 많이 가장 최근으로 하자면 이제 제일 많이 수입이 저한테 돌아온 작품이겠죠. 네. 뒤틀린 집은 속편 안 쓰시나요? 네, 그 뒤틀린 집은 그냥 그걸로 끝이기 때문에 네. 네. 속편이 나오거나 뭐 지금 이상한 제목 추천하려고 하실 같은데 뭐 비틀어진 집이나 네, 뭐 네. 이런 거 절대 안 씁니다. 네. 아까 저희가 선물 어떻게 줄지 생각을 했는데, 그럼 두 분은 이렇게 누구한테 줄지 생각을 하셨나요? 아니면 뭐 질문 같은 거 바꿔 주실 건가요? 저는 저한테 지금 굉장히 건강한 물을 주신 이제 오신 분한테 제가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내일 모레 50이 되니까 이 건강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신데 이게 건강해지는 물 같은 것 같더라고요. 정건우 작가는 누구한테 초코파이 주실 건가요? 저도 벌써 그 타이밍인가요? 제 북토크는 항상 예상 네. 밖이에요. 네. 아, 우리는 안에 있지만 밖에. 네, 그렇다면 저는 여기서 질문해 주시는 분 중에 네. 제가 이 질문 정말 괜찮다. 네, 좋은 근데 질문이다라고 좋은 질문인데 생각하면 초코파이? 롯데 초코파이 이거 지금 이게 종말의 아이들 에디션이라고 감히 부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질문은 이따가 하면 되고, 최영 작가님은 뭐 어떻게 선물로 주시겠어요? 아니면 그냥 지금 누구 점 찍으신 분한테 드리겠어요? 저는 라다케처럼 마음의 키가 가장 큰 어린이 친구에게 주고 싶은데 지금 두 명이 보이는데 가위바위보 하거나 아니요. 결투하라고 하면 어때요? 근데 또 가져온 책이 좀 무서운 책이어가지고 둘 중에 더 어린 친구에게 메뚜기를 드리고 메뚜기가 더 무서울 수 있지 않아요? 아니요. 메뚜기 밤에 이렇게 다도 일하는데. 메뚜기를 가져간 친구의 부모님께 이 엽서를 드리고 오. 그리고 더 나이가 많은 어린이에게 좀비 마을 책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그럼 지금 드릴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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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앞으로 나오세요. 네. 오, 귀여워. 네. 자, 박수 한번 주시고, 네. 자, 메뚜기 마음에 드니? 네. 자, 메뚜기랑 엽서는 그러면은 이제 어린 친구한테, 네. 키로는 모를 수도 있고. 아, 진짜. 몇 살이에요, 친구는? 2학년 친구는? 5학년? 네. 예. 자, 선물. 자, 그리고 책 선물도, 네. 친구 이름이 뭐예요? 물어봐도 돼요? 옆으로. 네. 사인해서 드릴게요. 자, 사인하면 헌책으로 못 팔아요. 네.
초코파이 남았네요 이제. 누가 가져갈까요? 관악 에디션. 네. 지금 다들 눈빛이 그러니까 원하는 눈빛이에요. 네. 초코파이. 자, 이제 작품 얘기를 이제 좀 충분히 했으니까 사실 북토크 오게 돼. 아니 왜요? 작품 안 했어요? 작품 얘기 좀 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안 돼. 그만해. 왜냐면 또 읽으셔야지. 네. 농담이고요. 네. 네. 다 읽고 그러니까 왜냐면 북토크 오실 정도면 책은 이미 다 읽고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책 얘기를 하면 조금 지루해할 수 있고 북토크 가서 그래서 조는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네. 자꾸 방해하면은 초코파이 줄 거예요. 아니 왜 그러시는 거죠? 저희 롯데 초코파이한테 참 정이 없으시네. 내가 정신데. 네. 네. 자, 그 작품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네, 반응이 안 좋을 것 같아서 작품 얘기를 좀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정건우 작가님 같은 경우는 어느 날 갑자기 혜성처럼 등장하셨어요. 네, 그 공포 문학계에 갑자기 부산에서 올라오셔서 갑자기 등장해서 사람들이 처음에 저는 지금도 기억하는 게 죄송해요. 얘 누구야? 어디파 소속이야? 막 우리끼리 이렇게 족보 캐고 다니고 막 이랬던 적이 있었는데 작가님이 글을 처음 열망했던 시기는 언제였나요? 작품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었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작품 얘기로 넘어가시면 돼요. 자연스럽게. 네. 네. 저는 어릴 때부터 사실은 글 써서 돈 벌고 싶다는 생각 많이 했어요. 그래서 뭐 그때는 소설가라는 이런 건 직업을 잘 모르니까 그냥 글 쓰는 사람, 재밌는 이야기 쓰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그 지구에서의 마지막 밤에서 나오는 그 첫째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 같은 좀 캐릭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극 중에는 소설 중에는 나오지 않지만 얘가 그런 소설가 지망을 하는 아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거의 좀 제가 많이 감정이입을 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런 아이라면 좀 더 감수성이 풍부할 거고 그런 아이라면 막내 동생의 마지막 생일을 지켜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 모습이 많이 투영된 작품이기 때문에 좀 더 애정하는 작품이기도 합니다. 최영희 작가님 같은 경우도 역시 정말 전문가라고 이제 자처하시고 실제로 쓴 작품들이 그렇긴 한데 작가님 이렇게 종말에 훅 빠지신 이유는 뭘까요? 그리고 이제 그 얘기하시면서 이 작품 얘기 아까 못한 네. 얘기도 같이 해주시죠. 네. 제가 망하는 이야기 좋아한다고 했는데 근데 정작 본인 책은 계속 흥하고 있거든요. 세상이 망하는 이야기를 좋아하는 이유가 정말 망했으면 해서가 아니라 세상이 무너지면 기존 질서가 붕괴되면 생존자들이 스스로 해야 되는 게 많잖아요. 그러면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은 이 문명 사회에서는 이미 해야 될 것들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세상이 붕괴되고 나면 어린이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극악한 현실 속에서 생존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아지고 그러다 보면 이 붕괴된 세상을 다시 쌓아가는 어린이 청소년들의 모습을 그려낼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망해버린 보호자들이 사라진 세상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린드그렌 선생님, 우리 동화 작가들의 영원한 고향인데 린드그렌 선생님은 토미와 아니카가 아니라 항상 삐삐가 주인공이에요. 그쵸? 양쪽 부모님이 그러네요. 다 계시고 때 되면 간식 먹으라고 부르는 부모님이 있는 토미와 아니카는 모험의 주인공은 될 수 없어요. 혼자 있는 삐삐가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위태로운 세상에 던져진 것 같지만 엄마 아빠라는 존재를 작품의 그 세계관에서 지웠기 때문에 삐삐라는 캐릭터가 더 살아나는 거거든요. 저에게 종말이란 어린이들의 존재를 더 부각시켜 줄 수 있는 이야기판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아까 작품 이야기 좀 더 하고 싶어요 했던 거는 사실 제 작품에서 뭐 우코바크라던가 주반 라다케 같은 낯선 이름들이 등장해서 그거를 작가의 말에서 해명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북콘서트장에서 여기 오신 독자님들, 작가님들께 그리고 어린이 친구들에게 설명을 좀 하고 싶었어요. 거기서 지하도시 사람들은 불을
들판에 메뚜기를 죽이기 위해서 불을 지피고 다니는 떠돌이들을 우코바크라고 불러요. 이 우코바크는 제가 지어낸 이름은 아니고 1636년에 출간된 지옥사전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플랭드 블랑크라는 작가의 지옥사전이라는 책이 세상에 떠도는 악마들을 집대성해 캐릭터별로 집대성해 놓은 그런 중세시대의 저작물인데 거기에 나오는 악마 이름이 우코바크예요. 그 우코바크가 하는 일은 이제 그 지옥사전의 세계관에서는 악마 지옥의 대장, 악마들의 대장이 우리한테는 파리대왕이란 이름으로 더 친숙한 베엘제붑이라는 악마입니다. 이 베엘제붑 옆에서 지옥의 화로의 불이 꺼지지 않게 관리하는 아주 하찮은 불의 악마예요. 그래서 어떤 악마를 다룬 책의 사파들을 보면 우코바크라는 하찮은 악마는 항상 불이 타고 있는 불삽을 들고 다녀요. 제가 그래서 오늘 그림을 가져왔어요. 우코바크가 이렇게 생긴 악마예요. 불삽을 들고 다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떠돌이들은 이렇게 사악한 악마가 아님에도 편견이 섞인 용어잖아요. 어떤 베엘제붑의 수와 지옥에서 올라온 악마 이런 편견이 투영된 용어였고요. 하지만 주인공 아이들은 주반이랑 라다케거든요. 언니는 주반이고 동생은 라다케인데 주반 라다케는 그 지옥 사전에 나오는 착한 악마 이름이에요. 근데 그냥 착한 악마 이름에서 따온 게 아니라 이들이 나쁜 악마랑 싸울 때 들고 다니는 무기가 불칼이에요. 역시 불의 이미지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불칼을 휘둘러서 지옥의 악마들과 인간의 편에서 싸워주는 착한 악마들인 거죠. 그래서 원래 주반 라다케라는 악마 이름이 있어요. 그 지옥 사전에. 그래서 주반은 언니 이름으로 주고 우리 주인공 라다케는 뒤에 라다케라는 이름을 준 것입니다. 네. 요거까지 하면 머리말 작가이면 굉장히 길어지거든요. 그죠? 네, 네. 네, 그 작가이말 길다고 뭐 돈을 더 많이 주는 건 아니라서. 아, 그리고 아까 선생님 작품 설명해 주셨는데 제가 궁금했던 게 있어요. 선생님 아까 작품 지하, 지호, 지유 이야기 해 주셨는데 저는 작품 읽으면서 그 행성 이름이 마침표여서 그게 너무 좋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께 그 질문을 드리고 싶고 우리 선생님께는 우리 정명섭 작가님 작품도 저도 읽었거든요. 근데 고생하셨어요. 네. 아니 재밌었어요. 마지막에 그 정크봇을 타고 간 아이들의 후일담이 너무 네. 궁금해서 네. 혹시 쓰지는 않아도 그 이야기가 있으신지 그래서 역으로 질문을 선생님. 네, 건우 먼저. 네. 주인공은 네. 나중에 하는 거라서. 네. 마침표는 이런 상상을 했어요. 우리 태풍 올 때 돌아가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이번에 흰남노라고 왔는데 매미는 우리나라에서 제출한 이름이고 그런 것처럼 전 세계에서 제출한 어떤 이름 중에 하나가 채택이 됐는데 그게 마침표이면 어떨까라는 상상을 하면서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네. 그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원래 쓰려고 했던 작품 내용이 그런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뭐 모든 이야기는 망상에서 시작하니까 제가 예전에 그런 작품 썼거든요. 19 생일이 되면 좀비로 변하는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뭐 그런 걸 써서 이번에도 사실은 생각을 처음 했던 거는 나무 한 그루가 있고 나무에 어떤 이제 표시된 흔적이 있죠. 칼로. 근데 그 이상으로 키가 자라면 죽는 거예요. 죽거나 괴물로 변하거나. 네, 뭐 그런 상상을 했는데 그 다음 얘기가 안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사실 종말이랑은 살짝 거리가 좀 먼 거라서 지금 작품으로 이제 거의 마지막에 이제 교체를 했었고요. 후일담 같은 경우는 다음에 이제 모험담이 이어지긴 하는데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고 어떻게 보면 장편의 시작점이라서 이제 소원나무랑 얘기해서 이제 이걸 장편으로 하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제 계약이 조금 밀려 있고 웹소설도 쓰고 있고. 네,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지금은 섣불리 질르질 못하겠대요. 종말이라고 하면 희망이 없는 이야기잖아요. 특히나 지구에서의 마지막 밤은 모든 게 다 끝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마침표가 충돌을 하고 그 주인공들도 다 죽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망이 없는 이야기인데 저는 역설적으로 이 작품을 읽으면서 읽으시는 독자분들이 정말 남녀노소 희망을 좀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들도 다 이상하게 변해버렸고, 내일이면 이제 지구는 끝이 나고, 그럼에도 이 아이들이 축 늘어져 있지 않고 무언가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움직이는 이 모습 속에서 희망을 좀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순간이라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것을 하는 그런 희망의 기운을 좀 읽으실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썼습니다. 저는 늘 좀 호러 그리고 뭐 미스터리, 스릴러 작품들을 많이 쓰는데요. 아동서도 마찬가지고 뭐 성인 소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만히 보면 굉장히 독하기만 한 작품은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어쨌든 모든 작품은 휴머니즘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라는 철칙을 가지고 있어요. 그게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면 어떤 이야기를 써도 그다지 큰 가치를 가지지 못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호러 장르를 쓰는 이유, 그리고 뭐 미스터리 장르, 추리 장르를 쓰는 모든 이유도 실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재밌게 하기 위해서 쓰는 거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아마 저는 쭉 그런 작품들을 계속 써오게 될 것 같아요. 무섭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오싹하지만 결국 사람에 대한 이야기고, 결국 희망에 대해서 말하는 그런 작품들을 쓸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뭐 일상적인 공포, 그다음에 그런 두려움 속에서 사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빛이 하나 딱 나오면 사람들 거기 모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는 사실 두려움 속에서 가족애라든지 우정이 피어나고, 그다음에 내 옆에 누군가 있다는 걸 증명해 주기 때문에 저는 정건우 작가를 호러 소설가로만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분류한 거에 대해서는 크게 틀린 생각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호러 쓰기엔 너무 얼굴이 착하게 생겼, 네, 그런 것도 좀 있고요. 이번 작품 작업을 할 때 사실 모든 작가들이 글을 쓸 때 항상 글은 특별할 수밖에 없잖아요. 뭐 그게 소위 얘기한 잡문이건 짧은 글이건 뭐. 그런데 이번 작품 활동하면서, 이번 작품을 쓰면서 좀 다른 것과 좀 다른 느낌? 뭐 그런 게 있었다면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이제 어떤 작품 쓰실지. 네, 여기 제가 보니까 최영희 작가님 팬이 아닌 분도 와서 지금 팬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중요한 순간입니다. 네.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시작할 때는 컨디션이 좋아서 어떻게 세상을 한번 망하게 하고 어떤 작품을 써볼까 막 그렇게 되게 설레다가 그 뒤에 진행하는 과정에서 좀 많이 슬럼프가 왔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책이 잘 안 팔리는 작가로 유명해요. 그래서 책을 내면 또 사라지고 하는 과정들이 조금 속상했던 것 같아요. 뭔가 열심히 해도, 그러니까 저는 소원이 생각보다 소박해요. 서점에서 제 책을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서점에서 제 책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팔리지 않는 책들은 서점에도 꽂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런 데서 오는 슬럼프가 처음으로 찾아왔었나 봐요. 글을 안 쓴 건 아니에요. 글은 썼는데 책을 출간하고 싶지 않아서 계약을 하지 않고, 그래서 이 글을 사실 굉장히 한 문장 한 문장 억지로 썼어요. 너무 안 써져서. 그런데 그때 이렇게 글을 쓰면 안 되는데 한 문장 한 문장이 너무 힘들어서, 그러면 나는 어떻게 버티지 하다가 그때 굴뚝 청소부라는 시를 생각해냈고, 뭔가 어린이들에 대한 진심은 가지고 쓰자. 내가 좋은 글은 못 쓰더라도 진심은 녹여서 쓰자 하고 이 라다케와 토니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놨더니, 그리고 나서도 한동안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이제 한참 출판사에서 시간 텀을 둬서 이 책의 수정 작업을 할 때 제가 이제 작가로서 활력이 다시 돌아와서 고칠 때는 생각보다 기쁘게 고쳤고, 제 안에서 많은 용기들이 다시 생기더라고요. 슬럼프를 겪고 나니까. 그런데 어제 북콘서트 줌으로 했거든요. 다른 책으로. 그런데 거기 사회자 선생님이 막 저를 이렇게 칭찬해 주시려고, 기분 좋게 해 주시려고, 최영희 작가님은 작가들의 작가예요. 알고 계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는 진짜 그 말이 너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
개그맨들의 개그맨 김수용 씨 아시죠? 제가 뭐 그런 거 같은 거예요. 맨날 유재석이 방송 나와서 우리 김수용 형은 개그맨 중에 제일 웃겨. 개그맨들의 개그맨이야. 이러면서 유재석 자기만 잘 나가고. 그래서 저는 작가들의 작가가 되기 싫은 거예요. 이제는 독자들의 작가가 되고 싶어요. 그래서 그동안 내가 너무 진입장벽이 높은 작품만 썼나? 뭐 이런 생각도 하고 앞으로는 더 재밌게 써야겠다. 그렇다고 작품 풍이 바뀔 것 같진 않지만 더 다양한 이야기로 독자들을 찾아가고 정말 세상 밖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너무 큰 사람이거든요. 슈퍼 아싸라. 그런데 이렇게 또 한 번 오면은 너무 반갑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독자들과의 스킨십도 조금씩 늘려가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죠. 세 분이 이번에 두 번째 이 작품 엔솔로지 하셨는데요. 네, 다음에도 같이 하실 건지 너무 궁금하고요. 저는 최영희 작가님한테 궁금한 게 있었어요. 작품에서 그 윌리엄 블레이크의 그 굴뚝청소부를 보고 이 이야기를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이야기를 생각하다가 여기에 이 시가 들어가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윌리엄 블레이크의 시에 대해서 또 다르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네, 저희 셋이 엔솔 이번에 두 번째 같이 했죠. 세 번째도 같이 할 게 뭐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업보 같은 느낌? 카르마라고 생각하고 정명섭 크루는 아니지만 좋은 책을 만들도록 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셋이 만약 다음 작품을 같이 하게 된다면 그때는 더 진화된 모습으로 돌아올 것이고요. 그리고 굴뚝청소부는 제가 사실 어린이 청소년 작가가 될 줄 모르고 제가 옛날 책들에 약간 진심인 작가거든요. 그래서 윌리엄 블레이크라는 원래 사파로 더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단테 신곡도 저는 윌리엄 블레이크 사파본을 가장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분이 아동 현실에 대한 어떤 시들을 많이 쓰세요. 사실주의적인 시를 많이 쓰시는데 이분이 직접 쓰고 사파도 그리고 한 그 초판본들, 그러니까 영어 버전이죠. 제가 해석은 뭐 국내 국문으로 다 나와 있으니까 내용은 익히 알지만 그분의 그림체를 너무 좋아해서 예전부터 윌리엄 블레이크를 굉장히 좋아했던 작가인데 그 중에서도 굴뚝청소부란 시가 너무 슬프더라고요. 이게 실제 굴뚝이 좁으니까 아이들에게 시키고 아이들은 그 폐 질환으로 청소년이 되기 전에 많이 죽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윌리엄 블레이크 시에서는 엔딩까지도 그 아이의 현실 그대로예요. 약간 비극적인 현실에서 딱 끝나는데 언젠가 제가 작가가 되고 나서 제 방에 윌리엄 블레이크 그 책을 복사한 카피 본 사진들이 있거든요. 제 폰에도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언젠가 나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굴뚝청소부 이야기를 써보고 싶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번에 종말 이야기를 쓰면서 지하도시 아이를 한 명을 등장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라다케는 들판에서 피마자 열매를 따는데 지하도시에 있는 꼬마애는 어떤 일을 할까 하다가 지하도시 역시 인간 사회다 보니까 계급이 있을 것 같고 지하다 보니까 굴뚝청소가 중요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소외받은 아이들, 극빈층의 노동자 아이들이 그 일을 하겠구나라는 생각으로 자연스럽게 상상력이 흘러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언젠가 굴뚝청소부 이야기를 독립적으로 써보고 싶었지만 이 이야기 안에 그 시를 녹이는 것도 좋겠다라고 해서 정말 너무 글이 안 써졌다고 했잖아요. 제가 그 윌리엄 블레이크 시를 엽서로 만들어서 항상 보면서 내가 이 시를 좋아하는 이 진심을 가지고 버티자 하면서 한 문장씩 추가를 했던 것 같아요. 그 정보 작가님 작품에서
인간이 등장하는 것도 되게 좋았지만 그 강아지가 나오잖아요. 그 개가 나오는데 저는 개의 서사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종말을 다룬 작품들을 제가 많이 읽진 않았지만 뭐 바퀴벌레나 뭐 동물들이나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보면 인간이 인간을 규정하는 거지만 인간 이외의 것들은 어떻게 될까도 또 되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혹시 개 서사를 조금 생각해 두신 게 있는지 네 궁금합니다. 아,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 롯데 초코파이를 받기에 손색이 없는 그런 훌륭한 질문입니다. 네. 아, 자, 초코파이 전달식을 일단 대답하시고. 네. 네. 빈 상자 같은데 이거? 아닙니다. 네. 그 개를 넣은 것도 실은 아무런 이유가 없거나 그런 게 아니고 제가 정말 인상적으로 봤던 다큐가 저 지난번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그때 사람들이 대피하면서 동물들은 다 두고 대피할 수밖에 나쁜 없었으니까 네, 그래서 그 이후에 거기 있는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를 다룬 다큐를 보게 됐어요. 그런데 살아남은 동물들이 또 자기 나름대로의 생태계 속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되게 감동적이기도 하고 서글프기도 하고 여러 가지 좀 복잡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젠가 한번은 이런 동물들이 나오는 이야기를 좀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던 참에 이번에 종말을 앞둔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종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내 몸 하나도 건사하기 힘들 텐데 동물들은 어떻게 됐을까에 대한 궁금증까지 생기게 되면서 이 동물들 개를 등장시키게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개가 더 많은 서사를 가져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했지만 지면상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듭 말씀드리지만 많이 쓴다고 돈을 더 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 블러드 아이라는 소재를 가지고 좀 더 긴 이야기를 쓸 수 있게 된다면 그런 동물들의 이야기도 좀 더 써보면 어떨까 생각 중입니다. 초코파이 증정식. 근데 이거 빈 상자 아니야? 네. 자, 앞으로 나오시면 네. 오! 네. 아닙니다. 꼭 이렇게 드셔야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박수 한번 주시죠. 네. 이제 끝날 시간 되면 항상 하는 질문. 앞으로의 계획. 뭐 이런 거는 아까 중간중간 나왔는데 뭐 그러면 여기서 질문이 좀 이상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도 못 하는 얘기가 있다. 뭐 이런 얘기 있으면 좀 하는 걸 이제 마무리를 한번 해볼게요. 네. 저는 종말을 배경으로 한 작품을 꾸준히 써왔지만 이렇게 아동 청소년에서 종말 문학이라는 타이틀을 들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책을 낸 거는 정말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너무 기뻤고 하지만 이제 우리가 종말 문학을 소개하게 됐으니까 독자분들도 어린이 청소년 시장에 나와 있는 책들 중에 종말 문학을 다룬 책들이 은근히 있습니다. 뭐 창비 청소년에서 나온 다이브라는 작품도 있고 스노우볼도 있고 그리고 김태호 작가님의 1%도 굉장히 재밌어요. 정건우 선생님과 약간 비슷한 설정인데 또 풀어가는 방식은 전혀 어떤 작품이 더 재밌었나요? 그쪽은 리얼리즘이고 네. 여기는 블러드 아이가 나와서 다른 재미가 있습니다. 말이 헛나갈까봐 머리가 아팠어요. 네, 그리고 최모 작가의 인간만 골라 풀 그런 작품도 있고 로봇 때문에 망한 세상을 다룬 서드라는 작품도 있습니다. 다 본격 아포칼립스 문학으로 분류되진 않지만 종말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다양한 아동 청소년 종말 문학이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종말 문학이라는 핵심 키워드가 전면에 등장했기 때문에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고 얘네 또 세상이 망하는 이야기 썼네 하지 마시고 이렇게 망한 세상에서는 아이들은 또 어떻게 돌파해 나가는가를 봐주시면 늘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말로 마음에 드는 책을 읽게 되면
그게 어떤 출판사건 상관없고 뭐 이해관계 이런 걸 떠나서 무조건 5권을 구입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그 책과 어울릴 것 같은 사람에게 한 권씩 다 선물을 하면서 내가 한 권 너한테 주니까 너는 그냥 한 권 사서 다른 사람한테 한 권 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저는 저희들의 이 종말의 아이들이라는 작품도 충분히 그렇게 추천할 만한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오신 분들께서 정말 재밌게 읽으셨다면 다른 누군가한테 선물을 하시면서 너도 재밌게 읽으면 또 다른 누군가한테 선물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꼭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